세계 최대 IT 혁신 전시회 CES가 지난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166개국 2,500여 개 기업, 단체가 참가해 전시 부스를 차렸는데요. 매년 1월 초 열리는 CES는 인류와 테크놀로지의 미래를 전망하기 가장 좋은 전시회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IT 혁신 전시회 CES. 그곳에서 만난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CES를 참관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산하기관, 대학,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그 성과와 앞으로의 광주 혁신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또 한국 와서 또 바로 뵙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갑자기 라스베가스가 되는 오늘은 뭐 라스베가스 이야기로 계속 해야지 뭐. 딱 무대 좋네. 부드럽게. 네, 뻔합니다. 딱딱하지 않고 좋네요. 네네네네. 혹시 뭐 이따가 뭐 어려운 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괜찮으시죠? 주로 저보다 두 분한테 좀 여쭤봐 주세요. 네, 진짜로. 네. 아니 진짜로. 네. 시작. 네. 아니요. 그럼 가감 없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슬레이트 먼저 치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다 같이. 네. 그럼 하나, 둘, 셋. 네,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주요 트렌드와 로컬을 변화시킬 혁신 인사이트를 짚어드립니다. 신년 특집 로컬의 미래를 여는 오늘, 줄여서 로미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마늘입니다. 오늘 로미오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CES 광주 혁신 리포트입니다. 얼마 전에 막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착하신 분들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너무 이른 시간에 뵈가지고 좀 시차 적응 되셨을까요? 오자마자 우리 시에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네. 시차 적응 조정할 수도 없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일단은 이제 광주가 새해부터 참 좋은 소식이 들려서 무척 네. 기쁜데요. 뭔가 새해 광주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직접 다녀오신 소감이 좀 어떠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함께 간 기업 우리 대표님들이 좋아하셨고 네. 또 긍지도 가지셨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광주가 AI 또 미래형 자동차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동안 광주가 우리 공직자나 시민들 여러분들이 참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잘 오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옆에 김영재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와 계신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CES에서 선보였던 광주 공동 브랜드가 이 광주광역시와 광주 테크노파크가 합작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좀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번에 CS에 가가지고 우리 워낙 빠른 시장님 따라다니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네네. 제가 걸음이 좀 빠릅니다. 우리 모든 일행들이 힘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많이 좀 배웠고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선도에 서서 집행부와 그리고 시의원님들 그리고 이제 지방대학 총장님들 이게 명실공히 말하자면 산학연관 이게 이제 한꺼번에 같이 참여해서 협동으로 현장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대책을 토론하고 이랬던 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앞서 말씀하셨던 어려운 점들을 이따가 추후에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CES에는요, 이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술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전남대 반갑습니다. 김진수입니다.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이번 CES는 지나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한국관 또 각 지역 이런 관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또 광주관이 CES 한가운데 있어서 아주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뜻깊은 그런 자리였고 학생들이 보면서 자기도 창업을 해서 이런 자리에 나오고 싶다 하는 소감을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CS 참여한 기업의 대표님이 이제 박철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CS에 다녀온 소감이 어떠셨어요?
저희가 7년 됐거든요. 그래서 3년 데시벨을 한번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7년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도약하는 기업이 되는 그 시점이 지금 와가지고 저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저희 제품을 가지고 국내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시장이 작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해가지고 다음을 준비한다는 게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템들도 중요하지만 다음 아이템을 준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 메이드 인 광주, 이 광주 제품들이 첫 선을 보이게 된 건데요. 우선 시장님, 이 CES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무척 궁금하거든요. 정말 광주가 민주주의 도시지만은 또 AI로서 중심 도시인데 우리 광주가 자랑하는 많은 아이디어, 창업, 그다음에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세계 속에 좀 선보일 기회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을 선보이는 것이 제일 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 세계 트렌드, 기술 변화를 좀 배워야 된다. 공부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배우러 가자. 이런 두 번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명 혁신 전쟁으로도 불리는 곳이 바로 이 CES인데요. 올해는 정말 코로나19를 지나서 제대로 열린 행사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참가했던 행사입니다. 올해에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들이 각광을 받았을지 CES 키워드 브리핑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매년 연초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CES. 과연 CES의 전시관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먼저 CES 전시관들은 월드컵 경기장 20개를 합친 어마어마한 규모로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도처에서 분산돼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이어 미팅이나 각종 호스트 초청 행사, 키노트 발표 등이 수십 개의 호텔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집니다. CES라는 현장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CES에 처음 참가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브랜드 전시관입니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대형 가전사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해 최고의 베스트 혁신 제품만을 모아놓은 이노베이션 어워드 전시장과 세계 각국의 유망 스타트업들의 부스가 설치된 유레카 파크는 CES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특히 이번 유레카관엔 약 30%가 한국 기업일 만큼 올해 K-테크 열풍이 거셌는데요. 일부에선 한국 특유의 전시 행정이자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대기업은 쇼를 하고 중소기업은 장사를 하고 스타트업은 꿈을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CES입니다. 이 CES에서 주목한 올해의 테크 트렌드는 과연 뭐였을까요? 자, CES에서 주목한 올해의 테크 트렌드는 바로 헬프 메모였습니다. 자, 첫 번째 헬은 헬스케어, 푸드테크, 메타버스, 그리고 모빌리티가 그 의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헬스케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생활이 일상화된 가운데 개인별 모니터링이나 진단,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웨어러블 기술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머리에 쓰면 치매 위험도를 알려주는 뇌파 스캐너 헬멧과 변기 안에 달면 자동으로 소변 검사를 해주는 센서 등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서 특정 질병을 진단하는 제품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테크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신기술이 여러 선보였는데요. 축산업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체유 팥빙수, 잘 익은 과일만 쏙쏙 따는 과수원 수확 로봇, 한 번의 스캐닝만으로 음식의 종류와 양을 파악할 수 있는 AI 푸드 스캐너도 선보였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트렌드도 살펴보시죠. 이번 CES 2023에서는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를 접목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보였는데요. 가상현실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VR 기기와 120개가 넘는 촉감을 느낄 수 있는 VR 장갑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단순한 시각 효과를 넘어서 촉각이나 후각 등 오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입니다. CES 역사상 가장 많은 350개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이 참가해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개인용 모빌리티 디바이스 등을 선보였습니다.
국내 기업은 4개 바퀴에 각각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달고 꽃게처럼 옆으로 이동하거나 제자리로 회전하는 기술을 공개했고, 세계 유명 완성차 업체는 전면 유리 전체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기술, 운행 중 영화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기능 등을 넣어서 운전자와 차량이 완벽하게 상호작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CES가 최첨단 기술 경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가진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최대 화두인데요. 비인 IT, 우리 곁에 IT 기술이라는 올해 CES의 주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자사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가 CES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시장님.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기조연설을 존 디어라는 회사에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180년 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CEO가 나타나서 기조발제를 하면서 우리 회사는 더 이상 농기계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AI 회사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친환경적이면서 자율주행하는 농기계를 선보이고 기조발제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혁신되고 있구나. 모든 영역에서 혁신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인상 깊은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네, 특히 광주 전남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랑 좀 맞닿아 있어서 더 강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렇군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역시 삶이 엄청나게 변하고 또 그에 따른 기술 변화가 이렇게 있었구나.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디지털 헬스, 디지털 의료 이런 그 디지털화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 말하자면 인공지능, 그다음에 XR, VR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메타버스 이런 그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전시되어서 와, 이 기술이 대단히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그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번 CES에서는요, 특히 K-테크 굉장히 열풍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 CES에서는 매년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정해서 혁신상을 수여합니다. 올해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434개사 중에 30%가 넘는 134개사가 바로 한국 기업인데요. 그야말로 역대급 수상 기록을 남기면서 K-테크가 CES 2023을 휩쓸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장님,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몰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K-테크가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이제 대기업들인 삼성, LG, SK, 현대, 모비스 이런 곳에서 만드는 전자제품이랄까 모빌리티 이런 선박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그 혁신적인 기술이 대단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중소기업부에서는 한국의 그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을 전시하는 독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 전시를 보여줬고 또 아까 같이 대학에서도 나와서 우리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런 곳에서 대학의 또 혁신 기술을 보여주는 것도 한국에 대한 한국 기술에 대한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자리에 없었지만 뭔가 자부심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또 이번 CES 굉장히 남다른 의미인 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광주 제품들이 첫 선을 보인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시장님께서 드디어 광주도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뭔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좀 복잡한 심경이 담기셨을 것도 같아요. 어떠셨나요? 드디어 광주도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었는데요. 그 네. 일행 중에 누가 했었는데 네, 이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행 네. 중에 같이 자리하는 속에서 누군가가 드디어 이랬어요. 드디어 그렇군요. 광주도. 예, 그래서 그 같이 이제 모여있던 우리 일행들이 아, 그거 정말 좋은 말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서로 하게 됐는데 그 원조자는 제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저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드디어 시작이다. 아, 시작이다. 네. 그리고 이 시작이다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제 올해는 사실은 그 준비 기간도 짧고 또 우리 광주시에서 예산도 좀 작았고
또 참여 기업도 이렇게 이제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내년에는 대학 그리고 우리 참여 기업도 AI 기업을 포함해서 더 넓게 또 더 많이 하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고 저도 이제 내년 예산 배정할 때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참여 기업도 늘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작이다. 누구는 이제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시작이 반보다 훨씬 더 간 거다. 이래서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저는 또 이번에 굉장히 독특했던 게 공동 브랜드 GL 있잖아요. 이것 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건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아, 됩니다.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그 GL이라고 영어로 GIEL인데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능형 가전 제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강주에서 한 6년 전에 처음으로 공동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강주에 있는 31개사에 50개 제품이 이 브랜드로 등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전시관에는 8개사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27개사가 그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지금 박 대표님처럼 이렇게 8개사가 이렇게 선정이 되고 거기다 플러스 인공지능 이번에 혁신상을 받은 1개 기업의 인디제이가 포함돼서 9개사를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거든요. 주로 이번에 참가한 8개의 어떤 우리 가전 브랜드사들은 주로 이제 공기 청정기 또 이제 그 공기 살균기 코로나 시대에서 나타났던 미세먼지 시대에 나타났던 독특한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선보였고 인공지능 조리기 같은 걸 또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생활 가전 중심의 새로운 그 제품들을 선보였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끄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지금 박 대표가 그걸 꿈꾸고 계시는데 3년 뒤에 지금 혁신상을 휩쓸어버리겠다는 이제 포부를 갖고 있거든요. CES에서.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하면 조금만 더 이렇게 기술 혁신을 하게 된다면 우리 강주의 기술도 이 CES에서 아주 우세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얼마나 열광적이고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광주의 가전의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준 이 광주 공동 브랜드관의 해외 바이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광주 공동 브랜드관 나흘간의 성과를요, VCR로 정리해봤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기발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세계 시장을 두드린 광주 기업들. 당당히 기술력을 뽐내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첫 번째로 공기청정기와 살균기 제품을 만드는 지역 기업이 CES를 발판 삼아 해외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미국 기업과 연간 $10,000,000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내에 부유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빨리 흡입해서 어떻게 빨리 없애서 감염자가 있더라도 실내 감염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원천적인 기술 검토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 공기청정기들이나 살균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흡수할 수 있고 제대로 살균 방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CES를 계기로 해서 홍보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많은 바이어들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 기존 바이어들한테도 좀 붐업이 많이 되어서 유럽, 그다음에 뭐 다른 시장들까지 굉장히 더 확산이 되어서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 음악 추천 서비스를 선보인 스타트업은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기업 제품에게 수여하는 CES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선호하는 음악 장르를 넘어 스마트폰, 차량용 무선 인터넷, 서비스 등 센서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기분과 행동 패턴, 날씨 등을 판단하는데요. 이를 통해 맞춤형 음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 감정 분석 분야 부분의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그 기술의 특이성, 그리고 미래 가능성, 그리고 성장성을 함께 고려해서 상을 수상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우선 2025년에 상장을 목표로 해서 함께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또 유니콘 기업이 되고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업 사이에서 또 지역 스타트업, 청년 스타트업 사이에서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투자 협약 부분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세포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로 CES 혁신상을 받은 벤처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광주에 인공지능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광주과학기술대학교의 우수한 인재, 유수의 병원 등 강주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줄기세포, 면역, 암 등 전 세계 세포 이미지를 모으는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계획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바이오 센서 연구 개발로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아울러 1억 명 시청자를 보유한 e스포츠 게임 전문 채널 ESTV와 세계 e스포츠 대회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e스포츠 경기장을 보유한 광주가 아시아 e스포츠 중심 도시로 도약한다는 전략인데요. e스포츠를 통해 꿀잼 도시로 변할 광주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CES 데뷔전을 치른 광주. 메이드 인 광주 제품들이 글로벌 기업의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이번 CES에서 광주시와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고요. 우리 박철민 대표 같은 분이 기업이 축하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이렇게 굵직한 성과를 내려면 그만큼 준비가 좀 탄탄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는 이 참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이제 공동과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하고 함께해서 공동과를 만들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전 일정을 어떻게 성과 있게 마칠 거냐를 가지고 수차의 회의를 했죠. 그래서 우리 시의 투자 산단과를 중심으로 해서 AI, 그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해외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함께 점검하고 또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성과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은 이제 기업들이 준비를 잘해주고 거기에 전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대, 동강대 총장님 등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참 준비하시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을 가려면 개척을 하려면 인증이나 아니면 그 문화에 맞는 뭐 영상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 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번에 TP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사전 시장 조사를 한번 같이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한국이나 아시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큰일 나겠다. 일단 사전에 이렇게 기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준비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지역들의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광주가 이런 거 참 좋았다 이런 거 있었을까요? 시장님이 오셨잖아요. 네, 역시 그게 가장 컸다. 다른 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네. 감사합니다. 발로 뛰시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랑은 비교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시장님 발로 뛰신 보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이제 계획이 없던 시랩부스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거기를 방문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삼성 시랩 아웃사이더는 올해부터 우리 광주에 5개 기업을 인큐베이팅 해줍니다. 그동안 이제 2015년부터 대구에만 했거든요, 삼성이. 그런데 그 전국에서 시랩 아웃사이더의 경험을 거친 기업들이 그곳에 쫙 전시돼 있길래 곧 미래에 우리 광주의 시랩들이 출품할 거기 때문에 좀 배우러 갔죠. 네, 이 시랩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실리콘밸리 가셔가지고 구글과 이제 엔비디아 본사도 방문을 하셨잖아요. 원래 잡혀있던 일정이셨을까요? 원래 이제 공식 일정은 아닌데 저희들이 구글 본사도 가고 그곳에서 광주와 광주의 대학과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광주의 AI 인재를 키우고 싶다 이런 제안도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들렸는데 우리 광주가 AI 중심 도시답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그분들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구글이든 삼성이든 광주를 지켜보고 있었고 저희들을 대환영해주고 앞으로의 제안도 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아, 광주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스스로 대견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거죠. 네, 앞서 이제 인재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이 실리콘밸리를 방문을 했을 때 전남대 총장님하고 교수님들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을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광주가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인공지능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남대는 이 지역의 거점 국립대로서 큰 소명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걸 느꼈고요. 특히 전남대학교는 이미 AI 융합대학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총장님께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는 것도 이제 데이터가 그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와 우리 전남대 그리고 이제 그 외 많은 대학들이 함께 해야겠지만 이런 글로벌 기업하고 함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CES 2023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도 많이 냈지만요. 이를 계기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또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광주가 세워가야 할 정책과 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산을 잘 세워야 되겠죠. 올해 광주시는 창업 3대 패키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창업 페스티벌 개최와 유니콘 육성 프로그램 운영, 창업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등 창업 3대 패키지 사업을 입안했습니다. 기술과 열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것을 직접 세일즈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지만 2023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려 2천억 원이 삭감되면서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CES 2023에서도 광주 공동 브랜드 GL 홍보관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지만 사실상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여전합니다. 21개 기업이 참가한 대구는 무려 7개 기업이 CES 혁신상을 거머쥐었고 2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일궈냈습니다. 부산 또한 16개사가 참가해 2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했는데요. 참가 기업도 다양하고 참여한 전시관도 3곳에 이릅니다. 광주보다 한두 걸음 앞서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와의 격차, 수도권 및 영남권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과 기업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혁신의 속도만큼이나 그 방향 역시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550개사가 CES 2023에 참가하면서 기술 혁신을 주도했지만 실제 혁신 순위는 26위에 불과해 혁신 정도는 중진국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다양성과 세금 제도, 환경, 영향, 인간 안보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결과를 쫓았다가는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와 멀어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인 및 환경과의 공존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성, 기술 혁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가장 평범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과 과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기업분들이나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투자랑 인재 확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 간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AI 1단계 사업을 성공시킨 만큼 2단계 사업에 총매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중심 도시로서 사업을 착착 진행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인재입니다. 그래서 AI 영재고도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전남대하고 MS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협업도 하고 있고 또 NHN과 조선대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글과 또 구글 클라우드와 광주가 인재 양성 플랜을 같이 고민을 할 거고, 그래서 인재 양성 사다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광주로서는 중요한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AI 2단계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AI형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일을 역시 함께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받는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일은 광주시만 할 수 없고, 대학과 또 우리 R&D 기관과 또 광주를 찾아준 AI 기업들과 함께 어울려지면서 인재도 양성해야 되고, 기업이 AI 실증도 해야 되고, 또 연구도 계속 해가면서 정말 명실상부한 AI 중심 도시 광주로 만들어내는데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기업들과 좀 직접 소통하시는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기업들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정부나 지자체가 기업들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죠. 특히 우리 지역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시장님께서 미국 실리콘밸리 가서 구글사랄까 엔비디아나 이런 세계적인 유망한 대기업들을 만나봤는데 관심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연구소도 열고 뭔가 회사를 자회사도 열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가 이렇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해외에서도 받아들이고 또 국내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광주에 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광주에서 현지에서 일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뭔가 이렇게 CS에서 보았던 것처럼 혁신적인 정신으로 우리 박철민 대표님처럼 3년 뒤에 내가 CS를 잡아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혁신을 해나가는 이런 강렬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업 유치를 생각할 때 국내 기업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조금 생각을 열어서 해외 기업 유치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럼 교수님 대학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이번 그 CES 방문과 함께 실리콘밸리를 이제 방문을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인근에 이제 UC 버클리가 있었거든요. UC 버클리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스타트업을 발굴한 스카이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해서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AI 중심 도시인 이 광주를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학, 우리 전남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들은 어떤 창업 전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로 또 많이 만들어서 장단기적으로 만들어서 창업 인재를 이제 전문적인로 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남대학교는 이제 곧 착공을 하게 되는데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작은 어떤 실리콘밸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학교의 우수한 연구진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또 창출을 해서 어떤 글로벌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이제 하는 역할들을 이제 저희가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일단 박철민 대표님께 바로 여쭙겠는데요. 우선 여쭙기 전에 이미 광주시와 광주시장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많이 전하셨고요.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고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렇게 가깝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가능한데 해외를 나가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AS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어디 매장이 있니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느니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그걸 되게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시나 아니면 기관에서 그건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만의 AS 센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광주 기업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광주 시랩 그 삼성전자 시랩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되게 좋은 엄청 저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5년이더라고요. 창업 5년이어가지고 제가 아까 혁신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막혀가지고 좀 그게 아쉽긴 한데 혹시나 다음에라도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말씀 중에 참 그 중간 매개체로 뭐 AS나 이런 공동 대응 서비스 센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붙여도 될까요? 네네네. 이 미국 그 가전 시장에도 다 우리가 수출하려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증을 이렇게 거쳐야만 우리가 그 시장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개별 회사들이 그걸 하려다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여야 되고 무려 1년간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강주시하고 그리고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기업들하고 전기술연구원하고 미국의 가전협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그 인증을 한국 광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라는 간담회를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미국 가전협회에서 실사를 여기 나와가지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기다 인증 권한을 주게 되면 광주에서 인증을 해가지고 바로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이번에 거뒀죠. 네, 그럼 정말 이제 광주에서 뭐 제품 만드는 것부터 해서 앞으로 해외 진출 나가는 것까지 다 광주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올 수 있는 곳도 이제 CES인데요. 이 CES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는 광주가 어떤 것을 배웠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저는 이제 기업이 혁신하는 현장을 보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광주시장으로 이제 행정을 어떻게 혁신시킬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 행정도 이제 끊임없이 혁신을 해온 것이 사실인데 아직도 이제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광주시 행정은 칸막이가 이렇게 있냐? 왜 칸막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일한 것과 이쪽에서 일한 것을 잘 모르냐? 그래서 칸막이가 없는 행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혁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 또 두 번째로는 정말 전 세계는 데이터가 이제 돈이 되고 데이터가 중심인데 그러면 과연 광주시의 행정은 데이터 기반 행정이냐? 정말 시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고 청년들이 뭘 요구하는지에 기반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냐? 데이터 기반 행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우리 이제 혁신의 과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기업들이나 이 회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제품을 만들지만은 검증을 하고 실증을 해보는 곳이 없어요. 광주가 예를 들면 그런 실증을 하는 곳이 되면 어쩔까? 예를 들면 요즘 풍화모수에 대해서 서구 시민들, 광주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풍화모수가 오염을 해결하는 인증, 실증하는 장이 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경연하는 IR대회도 분기별로 해보면 행정이 좋겠다. 이런 행정혁신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저는 얻고 왔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이번 CES를 통해서 이제 광주가 어떤 것을 배워서 나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나요? 이번 CES에 저는 그 연결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술 수준이 초연결 시대이고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도에 CES 때는 광주에 8개 기업이 아니라 한 30개 정도 이상의 기업들이 전시에 참여해서 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또 이번에 실리콘밸리하고 상당히 가깝게 여러 가지 대화들이 시장님을 통해서 나눠졌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대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기술 협력, 공동 연구, 그다음에 투자와 기업 유치 이런 것들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하는 이런 그 후속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이제 광주시를 도와서 저희 테크노파크도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을까요? 네, 이번 CES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CES의 키워드는 AI, 우리 광주 AI 중심 도시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지속 가능성, 뭐 이런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광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와 우리 테크노파크 그리고 대학이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뭉쳐서 이루어진다면 2024년 나갈 때는 정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최고의 광주관이 아니고 한국관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번 행사를 겪으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역시나 혁신상일까요? 아, 당연하죠. 거기 갔는데 네. 제일 높은 자리 한번 서봐야죠. 그리고 혁신상 말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셨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이번에 보니까 오프닝을 기업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을 하다 보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이렇게 채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채찍을 활용해가지고 3년 안에 제가 꼭 그 무대에 서가지고 우리 광주를,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는 그런 중소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이 광주시의 비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겠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2023년 많이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광주시를 믿어주시고 광주시가 맨 앞장에서 뛰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안전 지켜내고 돌봄 이끌고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헤쳐나가서 광주의 시민들이 행복한 광주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로컬의 미래를 여는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 CES 광주 혁신 리포트였습니다.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이는 박람회에 광주가 드디어 첫 발을 디뎠는데요. 우리는 그곳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봤고요. 또 나아갈 방향성도 세웠습니다. 이 광주 공동 브랜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라고요. 또 광주가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의 도시로서 그 역량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컬의 미래를 여는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